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고,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며, 전부 다 잘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고 있는 책이에요. 어느 순간 우주의 모든 법칙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지키는 일이, 실천하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운가요? 그럴 때마다 이 책을 꺼내어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곤 합니다.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쯤이면 어렵지만 제가 이해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시크릿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론다번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시크릿은 무엇일까요? 우리 책 조금만 함께 들여다볼까요? 시크릿은 당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줬다. 바뀐 것은 없다. 이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이다. 위대한 시크릿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인간의 부정적 성향,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환희가 가득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거다. 서문에서 론다번은 이렇게나 거창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십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간 읽었던 인문고전이나 아니면 성경, 불경에 있는 좋은 미사오구들은 다 묶어놓은 책이잖아. 그냥 이렇게만 된다면 해탈하는 길일 거야.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전 세계 몇 명? 아니. 예수님이나 부처, 요가난다 외에 아주 극소수의 얘기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며 좋은 책이네 하고 던져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작년에 제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가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읽고 2달 정도 린 그라본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었는데 운동을 막 끝내고 샤워를 마친 직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라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데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마음이 그냥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만 하루 정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런 느낌이 뭔지 알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또 읽었는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부정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했을 때 오는 평화로움과 기쁨과 행복이었음을 이 책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행복했기에 다시금 그 느낌을 찾고 싶어서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책 속에 전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책 좀 더 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세상은 구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는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무엇이든 당신을 압박하던 것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다. 당신 삶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로 여전히 존재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중압감도 없다.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은 이제 나무, 흘러가는 구름처럼 풍경이 일부일 뿐이다. 감정적, 정신적 혼란의 모든 무게는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당신과 함께 있던 것들마저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전부 사라졌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익숙한 것, 당신이 말하는 언어나 당신의 피부색만큼 당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의 무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다. 그 놀라운 빈 공간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당신을 즐겁게 하는, 당신이 어딜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잠이 들 때도 함께하는 고요한 기쁨이 차오른다. 당신이 하던 모든 일들은 수월하게 진행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행복하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때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그 일을 하고 내려놓는다. 어떤 치유도 필요 없다. 지루해지지 않고 불안해지거나 침울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다. 당신의 삶은 완전히 충족되었다.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이 당신이 어떤 시험대에 서더라도 남은 인생 내내 평화가 지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결코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체념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해도 이 이유 없는 기쁨은 지속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상상해보세요. 이런 느낌이 어떨지. 바로 그때 그 만 하루 동안 제가 느꼈던 느낌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느낌으로 돌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는 많은 영성적인 책을 더 접하게 되었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계발서의 구절이나 인문고전의 글귀들이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는 듯도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 느낌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데이나의 북토크 이것이 끝이 아니다의 아주 자세한 실천기를 올려드렸으니 꼭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도 실천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한눈 팔 때가 많아서 그런가요? 다시 그 느낌을 찾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제 론다번이 스승님에게 전수받은 부정적인 감정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아차림의 3단계.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마음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은 당신이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알아차림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마음이 곧바로 생각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그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상태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한 후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안도감일 것이다. 당신이 몸과 마음에 담고 있던 모든 저항이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다 보면 안도감은 서서히 평화로운 행복감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온함도 느낄 수 있다. 심장 주변으로 기쁨의 파도가 힘차게 흐르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2단계 알아차림에 주목하라. 1단계 훈련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에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알아차림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림이 전면에 나서고 마음은 배경으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수차례 알아차림을 인식함으로써 이 의식을 알아차림으로 이동시켜라. 마음의 괴로움에서 알아차림의 깊은 행복으로 돌아올 때마다 충만한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의자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만큼 간단하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알아차림에 머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다. 내 스승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음은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에는 자동 줌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렌즈로 대상을 자세히 클로즈업하듯 대상의 자세한 부분에까지 집중한다. 마음은 대체로 줌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이는 세상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최대한 열어 광각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점의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의 모습이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 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이 3단계를 얼마간 훈련하면 당신 안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우세해지고 마음은 훨씬 고요해질 것이다. 당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삶이 쉬워지고 수월해진다. 더 평화로워지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안정될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휩쓸린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했던 마음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이 예전처럼 당신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생각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일이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으시죠? 저는 요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듯한데 그래도 가끔 부정적인 느낌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깊어질 때는 론다번의 말씀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한 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얘기해 봅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웨인 다이어 교수의 지금 나를 내려놓고 신께 나를 맡깁니다 하고 눈을 감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로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에 머무르는 단계가 가장 어려운 듯한데요. 이건 정말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 1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5분의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 자꾸만 까먹고요. 지금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나의 손가락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유튜브 대본을 쓰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분명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알아차림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만큼 쉽다고 하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론다번이 얘기하는 그날이 꼭 오지 않을까요?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은 생각이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되고 깨어있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론다번은 하루에 100번이라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생각에 관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요즘 알아차림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든지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아 라든지 이런 생각은 내가 꾸며낸 거짓이야 라든지 그렇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명상을 하다가도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심호흡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루 몇 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생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 힘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 감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 나의 스승이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생겨난다. 감정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환영하라. 당신은 무한한 존재이며 환영하기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감성에서건 영원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라.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예전만큼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건강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며
재정 상태와 인간관계는 물론 삶의 모든 측면이 나아질 것이다. 끝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런 방해도 없는 무한한 알아차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임을 경험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무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종이다. 우리는 돌아온 탕하다. 우리는 가끔 비틀거리고 멍들고 두들겨 맞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수없이 꼬꾸라지지만 결국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지금 영원한 알아차림을, 그리고 누구도 끝은 없음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오직 소수만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비밀이다. 제가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릴 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얼 나이팅게일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나 나폴레옹 힐의 성공 법칙이나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안 할 수 있겠냐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가 없고 성공은 멀리 저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없앴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것이고, 앞에서 론다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잡을 것이며 모든 일은 수월하게 될 것이고 가슴에는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왜 그리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참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일매일 긍정학원도 열심히 외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니까요. 론다번이 얘기하는, 린 그라본이 얘기하는, 존 아사라프가 얘기하는, 밥 프록터가 얘기하는 바로 그날이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 구독자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데이나와 함께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빨리빨리 전해드려 볼게요. 오늘 데이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